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리딩 하다가 말았죠. 뒤에 남은 거 하고 쓰기 하고 듣기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40페이지 마지막 단락 남았는데 jail by another name 몇 가지 했었죠? 네, 그리고 jail by another name 예문으로 설명했었고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방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A major stumbling block is fear of the most effective treatments 라고 했는데 stumbling block이라는 말이 또 세트레이스죠. 다 아시는 단어인가요? 모르시는 단어였군요. 그럼 stumbling block을 별도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stumble이라는 동사는 들어보셨나요? stumble. 어떻게 들어봤나요? stumble은? 넘어지는 거. 근데 보통 stumble이 그냥 he stumbled 이렇게 해서 넘어진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stumble은 그렇게 쓰는 경우보다 뒤에 앞에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목적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사처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뭐를 찾아냈다라고 할 때 stumble upon something이라고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이 되냐면 스텀블이 넘어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바쁘시겠지만 바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었어. 그러면 금덩어리를 발이 금덩어리 닿아가지고 이렇게 쾅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금덩어리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기치 않게 뭔가를 발견한다는 걸 스텀블 어펀이라고 씁니다. 스텀블링 블락은 뭐겠어요? 가는데 내가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장애물이라고 하면 장애물, 방해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obstacle이 떠오르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사용 빈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럼 major stumbling block에 했으니까 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는 것을 막는 아주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가장 효과적인 그 치료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누구를 위한 치료법이냐? Especially for pat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예요. 특히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치료법인데 그걸 두려워한다는 점이 그 사람들 치료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설명하려고 who 썼죠? Have failed to respond to other remedies. 다른 치료에는 리스판드하지 않았던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된 거예요. 리스판드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반응한다라고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리스판드는 누가 무슨 일이 있었으면 누가 반응한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질병과 치료에 있어서는 리스판드라는 동사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화학요법을 실행하려고 이 사람에게 화학물질을 주입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종양이 이 화학물질에 반응을 한다, 반응을 안 한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리스판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치료법이나 약제를 썼는데 그것이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리스판드라는 동사를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remedies는 다 아시죠? 치료법들을 부르는 말 이거. 그러면은 땡땡 왜 썼나요? Two of the most effective treatments였잖아요, 이게. 그러면 땡땡을 쓴 이유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를 지금 만약에 문장이나 이런 걸로 나열했다고 하면 중간에 세미콜론을 찍었겠죠? 근데 지금 이건 그냥 단순히 두 가지 약이었으니까 두 가지 치료법이었으니까 그거 없이 요거 and 요거 이렇게 써준 거예요. 클로자핀이라는 약과 Electroconvulsive Therapy, ECT입니다. 전기 충격요법이 좀 되겠네요. convulsive 할 때 conversion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 준다는 얘기니까 electroconvulsive therapy 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As currently administered, the serious side effects of diseases are of decades past are avoidable. 암기 문장 해주시고요. 일단 이 문장에서 좀 생소해 보이는 구문이나 단어가 있나요? administer? 오케이.
administer 그럼 정리를 꾸준히 해주시고요. administer 하면은 물론 administration 뭐 이러면은 관리하고 뭐 이런 건데 전혀 그것과는 관계 없는 단어고 약물이나 이제 약품을 누구에게 투여하고 주입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게 경구 투여가 됐겠건 정맥 주사가 됐겠건 뭐 이렇게 바르는 것이 됐겠건 방법은 상관없어요. 약을 줘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걸 administer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the doctor administered drugs on his patient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혹은 the drug was administered to him 이런 식으로. 오케이? 누구에게 준다라는 식으로 쓰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약을 투여하거나 약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as currently administered라는 구문이 나왔는데 이 구문은 다 익숙하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무슨 말이에요? As described in the passage. 지금 주어진 맥락에서 묘사되고 있듯이 이런 말이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as currently administered라고 하게 되면 현재 administration 되고 있는 대로라면 현재 administer 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자면 오케이?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You need to take the medicine as directed in the note included in the package. 포장 안에 들어있는 그 설명서에서 명령된 대로 복용해야 된다. 하루 3번 복용하고 어떻게 복용하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as directed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as currently administered 되면 현재 administer 되는 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투여되는 방식대로 지금 현재 투여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에 존재했던 수십 년 동안 존재했던 심각한 그 side effects는 avoidable 피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존재했던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나 보세요? Side effects of decades past. 이 of decades past가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겠죠. Okay? decades past는 수십 년 전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부작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암기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 side effects of the pas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ide effects of the past. 그러면은 과거에 존재했던 부작용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시간을 쓰면 더를 빼고 decades past가 돼버려요. of decades past. 그래서 이 of decades past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사람들이 부작용이 이제 사라졌는데 부작용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치료법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둘 다 쓰면 참 좋다는 얘기를 하겠죠. 클로자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약이었습니다. miracle drug. miracle drug이라는 말도 의학 얘기할 때 자주 보여요, 신문에. miracle drug. giving them a new lease on life. a new lease on life. 이거 표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 주세요. give로 보통 같이 쓰고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사라져 가고 있었는데 새로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거는 사람에다가만 쓰는 게 아니라 경제에다가도 쓸 수 있어요. 경제가 다 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경제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리스가 뭔가요? 리스 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 살게 해줬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뭔가 활력 그걸 불어넣었다고 할 때 a new lease on life라고 쓰고 이게 통째로 찾아보시면 있어요. a new lease on life.
그러니까 give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고요. 클로자핀이 사람들에게 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다시 살게 해줄 수 있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약이었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ECT는 is not given to as many as would benefit from it. 단기 문장 해주시고 요 as 뒤에 나온 as 의사관계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나왔었죠. 그죠? 예. 네, 관계대명사라고 하기에는 보통 선행사를 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이제 as라는 놈은 좀 특이하게 보인 거. 이럴 경우에만 써요. 보세요. ECT는 충분히 혜택을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ECT is not given to as many people who would benefi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s many people who would. 네,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as의 용법은 될 수가 없죠. 문장은 성립이 되지만. 그러니까 as의 용법도 가져가고 주격 관계대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s를 써준 거예요. 이걸 의사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의사 말고 유사한 그렇죠. 유사 유사 종교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유사예요. 그 유사 모르셔도 됩니다. 그 용어 자체는 까먹으시고 의미만 아시면 돼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 이걸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많이 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it still suffers from the very outdated depiction. it은 누구죠? ECT죠, ECT. ECT는 여전히 뭐 때문에 suffer하고 있느냐? Outdated depiction in the 1975 movie. 1975년도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왜? 유명한 영화였어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아주 말도 안 되게 그 묘사됐었는데 아주 안 좋은 그 치료요법처럼 묘사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1975년도 영화에. 근데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 안 좋은 인식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막 머리에다가 막 뭐 이렇게 무슨 새 같은 거 붙인 다음에 전기 막 누르면 막 하고 이런 정신질환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막 부작용으로 거품 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ECT였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런 부작용이 이제 없는데 전혀 그거는 지금하고는 관계없는 모양인데 그런 과거에 나왔던 영화에 그렇게 묘사된 것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이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치료법 얘기한 거죠. 클로자핀하고 ECT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로젠버그 박사는 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선례가 없었던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이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족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We are no longer standing by. Standing by라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helplessly 하니까 더 의미가 강조됐죠. 전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as로 나왔는데 as가 저를 이끌 때는 10중 8구 뭐라고 했었나요?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족이 get thrown away, 끌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고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에 의해? By society without care, taking outdated medicines. 사회에 의해 이제 전에 나왔었던 그런 정신과 병동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도 없이 taking outdated medicine 하면서 사회에 의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네. Living in cells or on the street. 거리에서 집 없이 살거나 아니면은 독방 감금돼 가지고 살거나 말도 안 되는 옛날 약품을 먹으면서 케어도 안 받고 이런 상태로 사회에 의해 이제 thrown away 끌려가는 그러한 끌려가는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I can only hope he's right. If not now, then in the near future.
그 로젠버그 박사 말이 맞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가까운 미래라도, 지금이 아니라면 가까운 미래라도, if not now, then the future. 지금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라도. 이 사람 말이 맞길 바랍니다. 한편 there are resources that can help guide troubled families to needy service죠. guide 얘네 to needy service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런 가족들을 인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소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ike을 쓴 이는 resources like이에요. The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 같은 그런 리소스가 있습니다. 로젠버그 박사의 책에서는 또 동시에 좀 현실적인 조언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조언인데 both in 했으니까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또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효과적인 치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액세스는 접근하는 거니까 치료를 접근한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치료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using the law, 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한 그 로젠버그 박사의 제안은 is the creation of a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 생소해 보이는 부분 없죠? directive. 그럼 directive를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direction이 뭔가요? direction. 방향, 지침 이런 거죠. 왜 시험 볼 때 directions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 directions가 뭐예요?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구체적인 그 명령 하나하나를 directive라고 하는 겁니다. direction은 그걸 포괄하는 얘기고. 그러면 advanced directive는 사전 공지죠.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라고 하면 아마 이제 뭐 정신질환 사전 공지 제도의 도입. 그러니까 여기 이 서제슨이 어디 나왔겠어요? 그 책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아주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은 정신질환 사전 공지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A form for which is available at nrcped.org. 아이고 이게 뭐냐? 그걸 위한 폼이 which는 바로 앞에 나왔던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죠. 그러니까 이 Psychiatric Advance Directive를 위한 그 이제 신고서 양식이 nrc-ped.org에서 그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디렉티브를 하기 위한 폼이 형식 양식이 to help guide families and therapists when a patient is in the throes of psychiatric episode. 가족과 그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걸 위한 폼이 여기에 있습니다. When a patient is in the throes of psychotic episode. 여기까지 다 보고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In the throes of라고 하는 게 하나의 표현인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해주세요. throws를 찾게 되면은 in the throes of가 나올 겁니다. 근데 원래 이 throws라는 말은 혼자 안 쓰는 단어예요. in the throes of라고만 쓰는 단어예요. in the throes of. 이제 in the throes of a crisis. 이게 한참 벌어지고 아주 최고조에 달해서 아주 막 이게 한참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In the throes of a crisis라고 하면 한참 지금 위기 중에 있다. 나라가 위기 중에 있다. The country is in the throes of a crisis. The economy is in the throes of a severe deflation. 경제가 한참 이 디프레이션 와중에 있다. 이런 거. 그 와중에 겪고 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psychotic episode니까 정신질환과 관련된 어떤 뭐 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환자가 겪고 있을 때
가족이나 테라피스트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그 사전 공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데 요 폼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상 봤을 때 추가 이제 설명을 안 보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우리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미리미리 그 폼을 작성해 가지고 기관에다 내면 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소스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공지라고 했으니까 정신질환 사전 공지 제도라고 해서 폼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다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뭐 써서 이렇게 내게 되면은 이제 담당 기관에서 그걸 알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앞으로 리소스를 요청하면 바로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지스트리 마련하자는 거죠. 본격적으로 가족이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거부하게 되면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일단 공지부터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글이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뒷부분에서는 다 뭐였냐면 지금 존재한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서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앞에 넘어가서 몇 가지만 한번 다시 보고 끝낼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었나요? 정신질환과 자가 연루된 살인사건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특히나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위험해졌다는 인식이 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희생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먼저 던져놓고, 그럼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문제점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제시를 했죠.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로젠버그 씨의 책에서 제시된 대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나 시설물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소개하고 끝내고 있어요. 전체 글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쓰기로 넘어가겠습니다.